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할머니의 작은 전화 한 통이 어떻게 군부대 전체를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감동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라도 끝자락 산골마을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신 이복래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할머니는 낡은 가방 하나를 챙기시며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치 중요한 일을 앞둔 것 같은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도윤이가 좋아하던 깻잎 장아찌, 이것도 가져가야지. 할머니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김치통에서 잘 익은 깻잎 장아찌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작은 통에 담으시고 어젯밤 정성스럽게 만든 멸치볶음도 포장지에 곱게 싸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모든 음식들이 누군가를 위한 것 같은데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것 같거든요.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첫 차를 기다리는 할머니의 모습이 애처롭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새벽 공기는 차갑고 할머니는 낡은 점퍼를 더 꽉 여미십니다. 손에 든 작은 가방이 유독 소중해 보입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승차하십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가끔씩 가방을 여시고 안을 확인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중요한 일로 먼 길을 떠나시는 것 같습니다.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조용히 생각에 잠기십니다. 오랜 여행에 지친 몸이지만 할머니의 표정에는 포기할 수 없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중간중간 환승을 하며 점점 더 멀리 강원도 깊숙한 곳으로 향하는 할머니. 부디 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십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지지만 아직 그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할머니가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강원도에 도착한 할머니는 마지막 버스에서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목적지까지는 아직도 한참을 더 가야 합니다. 그렇게 8시간의 긴 여정 끝에 할머니가 도착한 곳, 그곳은 바로 군부대 정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시며 정문을 바라보십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스치는 복잡한 감정들, 기대와 걱정, 그리고 무언가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과연 할머니는 누구를 만나러 이렇게 먼 길을 오신 걸까요?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할머니가 위병소에 다가가자 한 명의 장교가 나타납니다. 군복에 달린 계급장을 보니 대위입니다. 바로 백준호 중대장이지요. 그런데 이 장교의 첫 번째 반응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르신, 여기가 어디인 줄 아시고 이런 모습으로 오셨나요? 백대위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습니다. 할머니의 촌스러운 옷차림과 낡은 가방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의 시선이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하시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저 손자 면회를 왔는데요. 김도윤 이병이요. 면회요? 사전 신청하셨나요? 그리고 지금 이 꼴로 군인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백대위의 말에 할머니는 크게 당황하십니다. 사전 신청이라는 것도 모르셨고 그저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찾아오신 것이었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도윤이가 잘 지내는지 보고 싶어서. 규정은 규정입니다. 더군다나 어르신 같은 분이 오시면 부대 기강에 문제가 생겨요. 돌아가세요. 할머니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십니다. 8시간을 달려와서 이런 대우를 받으시니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까요? 할머니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십니다. 도윤이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하는데 그때 할머니는 가방에서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내십니다. 그 전화기는 정말 오래된 것 같아 보입니다. 할머니는 전화번호를 찾으시며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 번호가 아직 살아있을까? 할머니의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전화를 거시는 할머니의 표정에 묘한 확신이 보입니다. 마치 이 전화만 걸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표정이요. 전화가 연결되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여보세요. 최 장군, 나일세. 잘 지냈나? 이 순간 위병소에서 할머니의 전화를 지켜보던 백대위가 코웃음을 칩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 할머니가 완전히 노망이 났구나라는 생각이 역력합니다. 장군이라니, 이런 촌스러운 할머니가 장군을 안다고? 할머니, 누구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장군이요? 백대위의 비웃는 듯한 말에 할머니는 당황하시며 전화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전화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으세요? 어디에 계세요? 전화 속 목소리가 점점 급해집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자신이 지금 어느 부대 앞에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그 순간 전화 너머에서 들리는 말이 정말 놀랍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바로 갑니다. 절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전화가 끝나고 10분도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투스타 마크가 붙은 검은색 승용차가 부대 정문으로 질주해 옵니다. 백대위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차량을 바라봅니다. 저게 뭐지?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자 백대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합니다. 바로 이 부대의 사단장인 최강현 장군이었거든요. 평소 권위적이고 엄격하기로 유명한 그 장군이 왜 갑자기 이곳에 나타난 걸까요? 최 사단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위를 둘러보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 백대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자신이 문전박대한 그 촌스러운 할머니를 사단장이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최 사단장은 위병소 앞으로 뛰어가서 할머니 앞에 서자 깊게 허리를 숙입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죠. 그동안 정말 어떻게 지내셨어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시며 사단장을 바라보십니다. 강연아, 정말 네가 맞구나. 많이 컸네, 많이 컸어. 어머니, 제가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매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위병소 하사와 다른 군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평소 엄격하고 무서운 사단장이 한 할머니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처음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할머니가 사단장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그 작은 방에서 라면 끓여 먹던 강연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구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백대위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가 누구이기에 사단장이 이렇게 극진히 모시는 걸까요? 그런데 곧 그 궁금증이 해결됩니다. 최 사단장이 주위 군인들을 향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제가 젊었을 때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저를 친아들처럼 돌봐주신 분입니다. 만약 이분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제야 주위 군인들이 할머니를 향해 깊게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백대위는 식은땀이 줄줄 흘립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내쫓았던 할머니가 바로 사단장의 은인이었던 거예요. 어머니, 혹시 누가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죠? 최 사단장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십니다. 그런데 백대위를 향한 할머니의 시선이 아주 따뜻합니다. 마치 그 젊은 장교를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듯한 그런 시선이요. 아니야, 다들 좋게 해줬어. 괜찮다. 하지만 최 사단장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주위 상황을 보니 뭔가 있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어머니, 손자면에 오신 거죠? 김도윤 이병이 제 부대에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당장 불러오겠습니다. 그 순간 백대위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앞으로 나섭니다. 사단장님,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최 사단장은 백대위의 말을 듣고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괜찮다고 하셔도 사단장의 예리한 눈빛은 놓치지 않습니다. 백대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하시오. 그게 면회 규정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면회 규정? 그게 전부인가요? 최 사단장의 목소리에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주위 군인들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봅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다면 손자부터 만나세요. 도윤이를 당장 불러오겠습니다. 하지만 최 사단장은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위병소 하사를 불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하사, 방금 전 상황을 정확히 보고드립니다. 할머니께서 면회를 신청하셨는데 중대장님께서 사전 신청이 없다며 면회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사가 말을 주저하자 최 사단장이 더 강하게 압박합니다. 그리고 뭔가 더 있었나? 복장이나 외모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최 사단장의 표정이 급격히 변합니다. 할머니를 향한 그의 존경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순간 백대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대위, 부대 전체를 집합시키시오. 명령입니다. 최 사단장의 단호한 명령에 백대위는 어쩔 수 없이 부대 전체에 집합 명령을 내립니다. 할머니는 이런 큰 소동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당황하십니다. 강연아, 이렇게 큰일 만들지 말고. 어머니, 이건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군인으로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이에요. 10분 후 부대 전체가 운동장에 집합합니다. 평소 이런 긴급 집합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열리는 것이어서 모든 장병들이 긴장한 상태입니다. 최 사단장이 연단에 올라가자 장병들은 더욱 긴장합니다. 그런데 사단장이 할머니의 손을 이끌고 함께 연단에 오르시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놀랍니다. 장병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최 사단장이 할머니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드린 후 말을 계속합니다. 이분은 이봉래 어머님입니다.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자 제 인생의 스승이십니다. 장병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평소 엄격하고 강인한 모습만 보여주던 사단장이 이렇게 한 분에게 극진한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처음 보는 거였어요. 제가 젊었을 때 정말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으로 서울에 올라가 군사학교를 준비하던 때였죠. 그때 이 어머니께서 저를 친아들처럼 돌봐주셨습니다. 밥을 굶을 때면 어머니가 직접 만든 음식을 챙겨주시고 공부할 곳이 없을 때면 방을 내어주시고 심지어 학비가 모자랄 때는 어머니 자신의 돈까지 보태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장병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에 존경심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이봉래 어머니님은 우리 부대의 명예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장병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백대이만은 박수를 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집합이 끝나고 김도윤 이병이 급히 달려옵니다. 할머니를
할머니를 보자 도윤이는 깜짝 놀라며 뛰어가 할머니를 안아드립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갑자기 오셨어요? 연락도 안 하시고. 도윤아,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왔다. 잘 지내고 있지? 할머니와 손자의 재회를 지켜보는 최 사단장의 표정이 따뜻합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할머니, 혹시 저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죠? 갑자기 사단장님이 저를 부르시고. 아니야, 괜찮다. 오히려 좋은 일이 생겼어. 하지만 도윤이는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평소 조용히 군 생활을 하던 자신에게 갑자기 이런 큰 관심이 쏠리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최 사단장이 도윤이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도윤 이병,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 할 일이야. 예, 무슨 말씀이신지. 내 할머니는 나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다. 그런 분의 손자라니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는 이런 상황이 손자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하시며 도윤이의 손을 꼭 잡으십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괜한 소동을 일으킨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할머니.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도윤이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혹시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오해하지는 않을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 도윤이의 마음을 읽은 듯 최 사단장이 말합니다. 도윤 이병, 네가 걱정하는 것들은 모두 기우다. 너는 그냥 평소처럼 성실하게 군생활하면 된다. 다만 할머니께는 언제든지 연락드려라. 내가 직접 챙겨드릴 테니까. 한편 백대위는 자신의 중대 막사에서 혼자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아까 전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사단장님의 은인을 그렇게 대했다니. 백대위는 자신의 오만함을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자신의 편견, 그리고 권위만을 앞세워 예의를 저버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때 부대 내 방송이 들려옵니다. 백준호 대위는 즉시 사단장실로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백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이제 자신이 받을 처벌을 각오해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는 군복을 다시 한번 매만지고 사단장실로 향합니다. 사단장실 앞에 서자 백대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도 엄격하기로 유명한 최 사단장인데 하물며 자신의 은인을 모독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내릴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들어오시오. 사단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백대위는 최 사단장 앞에서 차렷 자세를 취합니다. 백준호 대위 출두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오. 최 사단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백대위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으며 사단장의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히 보고하시오. 백대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보고합니다. 자신이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털어놓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제가 어르신의 외모와 복장만 보고 섣불리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면회 규정을 핑계로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최 사단장은 백대위의 보고를 끝까지 들은 후 잠시 침묵합니다. 그 침묵이 백대위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백대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겠나? 예, 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자네는 오늘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을 저버렸다. 최 사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군인의 기본은 무엇인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런데 자네는 오늘 지켜야 할 국민 중 한 분을 모독했다. 더군다나 자네 부하의 가족을.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자네의 사고방식이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권위로 억누르려 했다. 이런 장교가 어떻게 부하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겠나? 최 사단장은 백대위를 향해 돌아서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백대위, 자네에게 특별 교육을 명한다. 앞으로 일주일간 부대 내 모든 허드렛 일을 담당하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시오. 그리고 이봉래 어머니께 직접 사과하시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군복을 벗을 각오를 하시오. 백대위가 사단장실을 나온 후 최 사단장은 다시 할머니와 도윤이를 만나러 갑니다. 할머니는 부대 식당에서 다른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할머니 주위에는 많은 장병들이 모여 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인품에 매료된 젊은 군인들이 마치 친할머니를 대하듯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할머니, 어떻게 사단장님을 알게 되셨어요? 옛날에 강연이가 정말 어렸을 때 일이야. 그때는 키도 작고 말랐는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장병들은 평소 엄격한 사단장의 젊은 시절을 상상해봅니다. 그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죠. 그때 강연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새벽까지 책을 보고 있으면 내가 라면이라도 끓여줬지. 가끔은 고기도 사다가 구워주고.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최 사단장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장병들은 평소 무서워했던 사단장도 결국 자신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머니, 그럼 사단장님이 성공한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라. 강연이는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항상 감사할 줄 알았지. 작은 도움이라도 정말 고마워했어. 이 말을 들은 장병들은 깊이 생각에 잠깁니다. 성공의 비결이 특별한 재능이나 운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감사하는 태도라는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최 사단장이 식당에 들어오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하십니다. 강연아, 와라.
와, 여기 젊은이들이 참 좋구나. 어머니, 우리 장병들이 어머니를 번거롭게 하지는 않았죠? 번거롭다니, 이렇게 좋은 젊은이들과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그 순간 최 사단장은 특별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감사패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대의 명예 어머니로 모시고 싶어서요. 다음날 부대에서는 특별한 시상식이 열립니다. 최 사단장은 이봉래 할머니께 부대 최초로 명예가족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시상식장에는 전 부대원이 참석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받아본 적 없는 공식적인 상을 받게 되어 많이 당황하고 계십니다. 어머니, 이 감사패는 어머니께서 저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힘써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최 사단장이 감사패를 전달하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강연아, 내가 뭘 했다고 이런 큰 상을. 어머니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어요.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이 말을 들은 장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할머니의 작은 선행이 어떻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모두가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시상식 도중에 최 사단장이 갑자기 표정을 바꿉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일은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최 사단장이 백대위를 호명합니다. 백준호 대위, 전방으로 나오시오. 백대위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갑니다. 모든 장병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됩니다. 백대위,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부대원들 앞에서 보고하시오. 보고드립니다. 저는 어제 김도윤 이병의 할머니께서 면회를 오셨을 때 외모와 복장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여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백대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리고 규정을 핑계로 면회를 거부하며 모독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군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어납니다. 평소 권위적이던 중대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백대위, 자네는 오늘부로 중대장 보직에서 해임한다. 그리고 타 부대로 전출 조치한다. 이 선언에 모든 장병들이 놀랍니다. 평소 사단장이 엄격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단호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군인의 기본은 국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장교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앞으로 나오십니다. 잠깐, 강연아. 그 젊은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너무 심한 벌을 주는 것 같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지. 그 젊은이도 이제 깨달았을 거야. 할머니의 관대함에 백대위는 더욱 부끄러워합니다. 자신을 모독한 상대방이 오히려 자신을 감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백대위가 할머니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젊은이, 괜찮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으로 보려고 노력해라. 최 사단장은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백대위,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 전출은 취소한다. 대신 앞으로 한 달간 부대 내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장병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할머니의 관대함과 사단장의 현명한 판단, 그리고 백대위의 진심 어린 반성까지 모든 것이 교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사단장이 전체 장병들을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체 장병들이 할머니를 향해 경례를 올립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김도윤 이병의 첫 휴가일입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마중하러 다시 부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부대 정문에 나타나자 위병소에서 근무하던 하사가 급히 뛰어나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윤 이병 마중 오신 거죠? 제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다, 젊은이야. 위병소 하사는 즉시 내무반에 연락을 취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연락을 받은 것은 도윤이만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다른 장병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할머니 주위로 젊은 군인들이 모여들어 인사를 드립니다. 할머니는 이런 대접이 아직도 어색하시지만 젊은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져 따뜻하게 응답하십니다. 도윤이가 나타나자 할머니는 반갑게 손을 흔드십니다. 도윤아, 할머니 왔다. 할머니, 진짜 오셨네요. 도윤이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아드립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할머니, 휴가 나와서 집에 가요. 오랜만에 둘이서 맛있는 거 해먹어요. 그래, 할머니가 도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그때 최 사단장이 나타납니다.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또 오셨네요. 도윤이 휴가 보내러 오신 거죠? 그래, 강연아, 너도 건강해 보이고 좋구나. 어머니, 제가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집까지 편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다. 도윤이랑 버스 타고 가는 게 좋겠어. 할머니의 소박한 마음을 이해한 최 사단장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터미널까지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부대를 떠나기 전 할머니는 지난번 자신을 무례하게 대했던 백대위를 찾아갑니다. 백대위는 할머니를 보자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젊은이 괜찮다고 했잖니? 이제 그만 미안
미안해하고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야. 할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어 백대위에게 건네십니다.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깻잎 장아찌야. 젊은이들이 좋아하더라고. 백대위는 할머니의 선물을 받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을 미워할 만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사람을 마음으로 보렴. 그것만 기억하면 돼. 차량에 탑승하기 전 할머니는 부대를 한 번 더 돌아봅니다. 며칠 전만 해도 냉대받았던 이곳이 이제는 따뜻한 가족 같은 곳으로 느껴집니다. 강연아, 이런 좋은 부대를 만들어줘서 고맙구나.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터미널에 도착한 후 할머니와 도윤이는 고향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가 점점 멀어지지만 할머니의 마음에는 따뜻한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도윤이가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사단장님을 그렇게 잘 아셨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어려울 때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그런데 강연이가 그걸 이렇게 오래 기억해주다니.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십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윤아,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할머니가 제일 잘 알아. 버스는 전라도 산골 마을을 향해 달려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할머니와 손자의 모습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며칠 후 최 사단장은 부대 내에 이봉래 어머니 정신이라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외모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백대위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하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하고 민원인들에게도 친절하게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멀리 전라도 산골에서는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가끔 최 사단장에게서 안부 전화가 오면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십니다. 강연아, 잘 지내고 있지? 몸조리 잘 해야 해.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곧 또 뵈러 갈게요. 이렇게 할머니의 작은 전화 한 통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한 사람의 선행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품격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봉래 할머니처럼 우리도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한 곳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